아이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공동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 작가님이 모비컷은 빠져 뭐 이러실 분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발표 자료도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화면에 띄워서 제대로 정식 주주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인 순서를 제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탈해서 홍 교수님을 힘들게 모셨고요. 하여간 들어온 시기와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박, 초대박, 제 생각에는 구글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회사 모비커스의 주주가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의 홍진기 교수님을 모시고 홍진기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특허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걸 사업화 방안을 저분도 모비컷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죽을 건가요? 약간 이제 루틴 시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무님 소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나도 한장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올해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남은 오늘 내일 한 해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소개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화학공학자가 비트모비 생태계 기하는 방법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저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2살 위 누나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누나가 중학생이었는데 누나가 이런 어려운 책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쪽 이런 5권으로 이루어진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표지 뒷부분에 요 그림이랑 요 사진이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공학을 전공을 하고 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라는 요 문장, 지식보다 상상력도 중요하다는 요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오 작가님께서도 항상 인문학적 상상력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공학자로서 교수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식은 사실 모르면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지식을 찾아봐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물론 공부한 게 있어야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니까 사실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상상력을 얼만큼 가질 수 있는지가 제가 공학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도 되게 중요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공학자로서 상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새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사실 어떤 현상을 바라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어떤 목표를 향해 돌진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 작가님께서 저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주셨던 어떤 그런 인문학적 상상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 책도 많이 봤고 공부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결국엔 다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현상이었어서 저 같은 공학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사실 이 세상과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공과대학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제 첫 시작은 2012년도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재직한 지 한 12년 정도 됐고요. 12년 동안 이제 독립적인 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구가 조금 그 메디칼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의과대학의 겸임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창업지원단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주식회사 바른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직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개들 좀 해드리고요. 저는 공학자입니다. 예, 과학자랑 공학자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뭐 화학 그러면 이제 그 화학과 뭐 케미스트리랑 되게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자는 참 인베스티게이터들이고요, 공학자는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이게 왜 일어나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과학자고요. 공학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100억을 들여서 금을 1g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과학자는 근데 이제 뭐 물과 기름을 섞어서 어떻게 했더니 뭐 100억을 들여서 금을 1g 만든다라고 하면, 과학자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아니 물이랑 기름을 섞어서 금을 만든다니, 이 100억이 들어도 이거는 해야 돼 하는 게 과학자들이고, 공학자들은 아니 100억을 들여서 아무리 신기해도 1g밖에 못 만드는 건 안 해야지 하는 게 공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새로운 목표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한 거는 소재, 화학공학에서도 어떤 소재를 기반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소재를 이용을 해서 뭐 의대 내과 교수님께서 이거 이런 목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하고요. 뭐 치과 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면 그것도 해보고, 뭐 항암제를 만들자 하면 그것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목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쓸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통 잘 안 되죠. 기존에 있던 지식도 잘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포스터를 열심히 보면서 뭔가 상상력이 부족하다, 나는 상상력을 필요로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창의적인 공학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보통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학은 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여러 개 전공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모든 공학은 4대 공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케미컬 엔지니어링, 시빌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발달된 순서는 시빌 엔지니어링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케미컬 엔지니어링, 요 순서로 발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축공학, 환경공학 이런 거는 다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고, 뭐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자공학에서 파생된 것이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뭐 애그리컬처 엔지니어링 이런 건 다 이제 화학공학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렇게 4개의 어떤 타입의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화학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다. 근데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에서 파생된 것들이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머티리얼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구 분야가 제가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학공학자로서 충격을 받았던 오태민 작가님의 책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이렇게 상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이런 새로운 목표들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공학자로서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이뤄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 책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작가님과 상무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고 몇 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논의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이제 나이도 있고 상상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참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상상력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데 슬라이드인데 일부러 좀 앞에 넣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상상하고 싶고 풀고 싶은 도구들을, 과학적 도구들을 실제로 새로운 상상력을 주면서 서툴지만 아주 좋은 상상력을 주면서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하는 저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저희 연구실에 한 20명 정도의 석사 박사 학생들이 있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주주님들께 한번 제가 공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모비커스의 항해에 한번 보탬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소개를 마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엔지니어니까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폴리머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좀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구조로 나노 구조나 마이크로 구조나 다양한 구조를 만들면서 좀 서스테이너블한 퓨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빌 같은 것들을 몰레큘러 인터랙션으로 좀 조절을 하면서 좀 나노부터 벌크 사이즈까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연구, 배양육을 만드는 연구도 있고 이건 뭐냐면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서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햄버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고기 같은 거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제가 연구실에서 만든 배양육이고요. 아무래도 그 가축의 세크리파이스가 없으니까 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기후환경 문제도 있고 어떤 식품 안전, 미래의 안전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배양육 연구들도 제가 소재 공학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능성 의료기기 연구, 우리 몸에 집어넣는 임플란트나 아니면 뭐 구강에 넣는 연구, 항박테리아 연구, 플라스틱이지만 뭐 생체에 안전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 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한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역 세포들이 이제 면역 세포들이 T 세포 제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수지선 세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 세포를 축적하게 만들어서 T 세포를 아주 액티베이션을 해서 암세포들을 죽이는 그런 연구들도 제가 소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직이나 뼈를 재생하는 어떤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 플라스틱들은 절대 안 썩고 절대 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세화돼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안 좋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 인체 독성 연구, 역학 연구,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 적혀 있는 인체 움직임 기반 에너지를 통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체 정보 덕분화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는 연구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토픽인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요 인체 움직임 기반 생체 에너지를 통한 건강 솔루션 제공 연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중앙대학교 이상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여기 사진 있으신 분과 함께 2017년 겨울, 18년 겨울에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가 좀 항노화 라이프케어 솔루션으로 확대가 되어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발표를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CES라고 하는 미국 가전 전시회 근데 거기서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되어서 좀 저희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혁신상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그 CES 측에다가 동영상을 좀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술이 이해하시고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very moment of your day is not just a simple activity, but wearing these
research and development from a collection of Asia's brightest researchers. The world's first electrostimulation technology was brought to life. A total healthcare solution. HIMO will protect your health.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Every movement of your day is not just a simple activity. As we age, we all experience discomfort when moving around. But if you swap out your socks for the WeStim socks, you'll be back into action in no time. You'll be able to harness all that wasted electrical energy thanks to our conductive material and give it to the muscles that need it to truly maximize your workout efficiency. Introducing WeStim socks. Through the collection of microelectrical energy that is generated from your body and movement, our technology gives an energy boost to power during your daily movements. 저희 안무라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스팅 기술은 근피로 감소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약 6% 정도의 종아리 근육 피로를 감소시켜줍니다. 또한 롱슬립 기술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 기술 모두 앞으로 여러분한테서 많은 분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Run together with HIMO to protect your health. 영상을 두 가지를 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CES에 출품하는 제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전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워낙 제품 간 기술 간 장벽이 무너지고 없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제약 바이오까지 모두 다 커버하는 기술 전시회 같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술 전시회입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올온입니다. 그래서 모두 뭐 켜라, 근데 모든 걸 하나에 같이 올려놔라, 통합해라 약간 그런 의미고요. 올해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 3,500개 정도 업체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곳에서 연세대학교 반에서 요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아 라이프케어 솔루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항노화가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노화를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건 그거는 예방이 되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항노화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사실 우리가 항노화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많은 경우가 뭐 피부 관리, 피부 시술, 뭐 식단 관리, 운동, 탈모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보통 검색이 되는데요. 사실 진정한 의미의 항노화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를 조절해주는 수명 연장,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 그다음에 세포 자체도 이제 하나의 생명체니까요. 그 세포의 어떤 에너지 대사를 잘 운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계의 관점에서 보는 항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진짜 항노화 기술을 갖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된 유명한 회사들인데요. 그래서 뭐 엘터스랩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를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뭐 샘 얼트먼 챗GPT 개발자인 샘 얼트먼은 메트로 바이오사이언스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요. 돈으로 젊음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컨셉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회사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에서 항노화를 하는지를 좀 보면은 대부분이 다 어떤 세포를 몸에다 집어넣거나 남의 세포나 뭐 다른 세포를 몸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하는 신약을 먹거나 뭐 이런 건데 아까 제프 베이조스나 샘 얼트먼 같은 분들 투자를 많이 하셨지만 아마 엄청난 신약이 나왔다고 했을 때 선뜻 자기 몸에 넣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좀 무섭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내가 점점 건강해진다라는 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 개발돼서 이게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무서우니까 아마 병원에 좀 누워 있기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엄청나게 그 의료 기기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 없이 무서운 약도 없고 아마 어떤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항노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은 마이크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사실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아니면 제가 이걸 만질 때마다 사실 모든 접촉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물질은 서로 다른 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접촉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걸어 다닐 때 발생하는 그런 접촉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그 접촉이 있을 때 여기서 전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전하 이동이 발생을 하고 그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그냥 여기서 사라집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그냥 그냥 없어지게 되는 그냥 정말로 그냥 세상에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아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정전기 같은 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일은 만약에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제가 2017년, 18년도에 이거를 고민을 했던 것은 이 전기 에너지를 그냥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로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걸 왜 고민을 했냐면 저희 사람도 생각해보시면 맨날 70만 하는 사람과 맨날 60만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좀 다를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포 관점에서도 맨날 A라는 약을 주는 거랑 B라는 약을 주는 거랑 세포 관점에서 맨날 70하는 60하는 거랑 다르게 되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50년 평생을 딱딱한 의자에서만 앉고 50년 평생을 아주 푹신한 소파에서만 앉으면 그 사람도 되게 몸이 다를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포들도 그런 물리적인 자극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데서 자라면 우리 골수에 있는 세포를 딱딱한 데서 자라게 하면 그건 뼈세포가 되고요. 푹신푹신한 데서 자라게 하면 지방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세포들도 화학적 자극과 동시에 물리적 자극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전기적 자극에도 세포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병원 같은 데 가서 전기치료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 아주 미세하지만 그냥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 미세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몸에 좋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가 이제 제가 이상민 교수님이랑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었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세 전류 자극 전달 기술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패션 어페럴 제품으로 한번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뷰티 제품 여기 눈가 주름 패치나 화장품 아니면 탈모에 바르는 젤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라이프케어 솔루션으로 확장을 하려는 연구 개발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본 제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항노화, 그러니까 세포 관점에서의 항노화임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좀 재미없어서 여기 좀 빨리 넘어갈 텐데 우리는 매일 세포가 죽고 살아나고 죽고 생겨나고 팽창하고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매일 몸에서 일어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만들어지는 그런 미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가 좀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간의 접촉과 분리에 의해서 접촉 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부위, 아까 옷으로 되면 옷에 원하는 부위, 양말로 되면 양말에 원하는 부위.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대근을 있는 부위
그다음에 양말 같은 경우는 비복근 있는 부위에 미세 전기 자극이 사람이 걸어 다닐 때마다 전달이 되도록 하고 거기서 전달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는 전기장이 일렉트릭 필드가 전달이 되어서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그런 원리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걸어 다닐 때는 물론이고 이런 걸 만질 때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 노트북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도 100% 여기를 전류가 다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손을 대고 있으면 그 손실된 에너지가 제 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들어와서 없어지죠. 근데 이렇게 손실돼서 제 몸에 들어온 에너지도 그 부위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미세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전력원에서 에너지를 수확을 하고 저희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타깃 부위로 그 미세 전기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그 전기 에너지가 일렉트릭 필드 형태로 세포에 전달이 되면서 그 특정 세포에 여러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도 사실 이게 워낙 미세한 에너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연구 개발을 할 때 과연 이게 워낙 미세한데 세포에 자극이 될까? 세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은 세포가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나 하지만 원래 기능을 부스팅 시켜주는 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이제 탈모도 말씀드렸는데 탈모 세포 그 모근 세포나 모유 세포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미 기능을 모두 잃었다. 아니면 세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 기술로 인해서 효능을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세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100이라고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은 막 300, 500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키가 큽니다. 얼굴도 커지고 뼈가 자라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딱 성장이 멈추면 세포들은 딱 100만큼의 일을 딱 100만큼의 일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한 20대. 그때는 여기 상처가 나도 흉터도 별로 없죠. 그리고 주름도 안 생기고 젊을 때는. 왜냐면 콜라겐이 끊어져도 100만큼 다시 생성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90으로 떨어지고 맥스가 80으로 떨어지고 70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제 아까 샘 알트먼이나 제프 베조스가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거를 다시 10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90만큼 떨어진 거를 한 95만큼 올리겠다. 80만큼 떨어진 걸 한 88만큼 올리겠다. 미세 전기 자극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 컨셉이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골재생이나 어떤 피로 회복, 그다음에 흉터를 줄이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 연구실과 세브란스 병원과 각종 협력 업체들에서 검증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근피로도가 한 5% 정도 낮아진 연구입니다. 그 보조 및 재활로봇 연구실에서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요 파란색 요 부위에 이제 지금 색깔이 있는 게 이제 미세 전기 자극이 되고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입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근피로도가 한 5% 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 기술이 저희가 양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6일 날 CES는 1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1월 6일 날, 1월 7일 날 그 이제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좀 사전 공개 행사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이제 오시는 기자님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라스베가스 CES에서 엄청나게 걸어 다니실 텐데 저희가 좀 선물로 나눠드리면서 좀 효능 테스트 해보시라고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사실 저도 이제 요 근피로 전문가가 아니었다 보니까 근피로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수치 낮아지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좀 오랫동안 서 있는 직종의 일들이나 스포츠 선수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우스갯소리로 축구를 하는데 후반에 연장을 갔는데 연장에서도 전반 후반을 갔다 그러면 이제
이제 저쪽 팀 선수들은 한 5명, 6명이 자리에 주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기술이 들어가면 한두 명도 안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들도 재밌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냥 매번 생기는 에너지인데 그냥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고 뭐 최악의 경우 아무 효능이 없는 거잖아요. 몸에 나쁠 일은 정말 없고 왜냐면 이미 제가 걸어다닐 때 매일 몸에 들어오는 거고 제가 매일 사용할 때 이제 충전기에서 저한테 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앞에서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었고 거기에 이제 발전돼서 이런 양말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결과였는데요. 이제 요게 레깅스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한쪽은 기술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쪽은 기술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이제 스포츠 재활하시는 교수님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운동 퍼포먼스를 테스트하는 프로토콜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자가 왼쪽 오른쪽 어디에 기술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저희 레깅스를 입고 2박 3일 동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행동 패턴을 했을 때 과연 운동 효과가 증가하느냐, 즉 여기에 세포에 전기 자극이 전해져서 그 세포가 거기 있는 조직에 잘 융화가 되어서 그 조직이 갖는 퍼포먼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봤을 때 그래서 착용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런 거를 했을 때 근육 통증 저희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 통증이 생기는데 근육 통증도 감소를 하고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거를 할 때 할 수 있는 운동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 둘레 부종도 감소하는 등의 효과들을 실제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을 해봤을 때에도 이제 주로 좀 평소에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이거에 좀 효과를 못 보셨고요. 근데 이제 좀 평소에 조금 다리에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리 피로도가 높으신 분들은 확실히 좀 효과가 있다고 느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 퍼포먼스는 한 10% 정도 올라갔고 근피로도는 평균 6%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학자다 보니까 다수의 해외 학술 전원 그리고 다양한 특허들로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요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한 30건 정도가 있고요. 논문은 한 60개 정도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가 되는 것도 동물 실험으로 확인을 했고 흉터 감소하는 것도 저희가 동물 실험으로 확인을 했고 탈모에 좋은 것도 확인을 했고 이제 세브란스 피부과랑 협력을 해서 아토피 환자들에게 했을 때도 좀 슬리브 타입을 만들었을 때 좋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번에 저희가 CES에서 이번에 선보일 예정이고 뭔가 이제 요 다음부터 나올 게 이제 제가 요거를 앱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효능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기술이 이제 좀 앱과 연결을 하고 그 앱에서 블록체인과 연결됐으면 좋겠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CES에서 좀 그 비트모빅을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작가님께서 그거는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이제 CES에서 선보일 때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여러 생각들을 또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받으시는 물리치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치료는 사실은 세포를 자극하니까 물리치료는 거기 있는 세포 제가 아까 이제 여러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봤던 실험 결과들은 세포에 미세 전기 자극이 되어서 세포가 어떤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고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세포가 진짜 어떻게 느끼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세포 실험이었다면 사실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을 때 받는 전기 자극은 그 세포 단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는 바로바로 찌릿찌릿 느껴지는데 저희 거는 제가 아무리 걸어다녀도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효능을 어떻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이제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 이 앱은 우리 요즘에 왜 핸드폰 보면은 당신은 오늘 10,000보를 걸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걸음수랑 연계를 해서 일반적인 키 180에 몸무게 한 60일 정도 되는 제 같은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지면가의 어떤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그 미세전기 에너지를 제가 한 10,000보를 걸었을 때 내 몸과 내 몸에서 뭐 티셔츠를 입었을 때 양말을 신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양말을 신었으면 이제 근육세포니까 제가 이제 세포 실험이랑 동물 실험 같은 걸 통해서 근육세포가 어떤 퍼포먼스를 갖는지를 이렇게 확인했던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근육세포일 때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근데 당신은 오늘 10,000보를 걸었으니 어느 정도의 어떤 신체 건강 효과를 봤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주는 앱을 개발하고 이미 했고 이제 더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착용을 했다 하면 뭐 상의를 착용을 했어, 하의를 착용을 했어, 뭐 나중에는 뭐 어떤 얼굴에 마스크 패치를 착용을 했어. 그럴 때 뭐 얼마큼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블록체인과 연계를 해서 뭐 저희가 플레이 투 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P2E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웨어 투 원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투 원과 같은 그런 것과 좀 연계를 해볼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작가님 뵙기 한 1, 2년쯤 전에 이제 나름 이더리움 기반에서 토큰을 하나 발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저는 아무튼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트모브를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토큰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비트모브랑 연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앱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연구 개발에서 나오는 여러 결과들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 정보, 개인의 생체 정보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앱을 통해서 제품이 나한테 얼마큼 효과를 주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움직임과 습관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욱더 발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확대가 된다면 신규 제품들, 앞으로 나올 신규 제품들에도 더 연계가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앱을 통해서 개인 건강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NFT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저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바이오 데이터들은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등의 토큰화를 이 앱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 일상의 습관 건강과 데이터 추적 패턴 같은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전자 NFT 같은 경우 이제 작가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탈취가 되거나 아니면은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내 머리카락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앱과 그런 그 유전자 정보가 결합이 되면 사실은 이 앱에 실제 나라는 사람이 매일 갖게 되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아직 다 해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전자의 특정 정보와 나의 실제 라이프에 내가 이제 매일 적어놓는 것과 연계가 되면 사실은 정말 이게 내 행동과 유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의 4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이 제가 교수대 찍기 전이니까 2010년, 11년 정도 사진이고 그다음부터 그 이후의 사진들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2020년을 적어놓긴 했지만 2020년에 제가 이 앱에서 심심할 때 이제 몸무게랑
기타 제 정보들도 집어넣고 건강검진 갔다 오면 그런 것도 집어넣고 저희 레깅스 입고 걸어다닐 때 옛날에는 이만큼 중요했는데 요즘 얼마큼 중요한지 그런 패턴도 보고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아니면 특정 날 제가 NFT를 하나 발행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언젠가 또 이슈가 있을 때 발행하고 해 놓으면 사실 요 NFT 자체는 의미가 없죠. 요거 자체도 크게 의미는 없고 요것도 의미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모여지면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개인의 일상 바이오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어디에 쓰냐?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 중에 가장 비싼 게 바이오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모더나의 어떤 그 백신을 맞았더니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유전자 지도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사실 개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습관에 따라서 사실은 발현되는 게 다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개개인이 자기의 바이오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요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몇 년도에 어떤 병이 걸렸다. 몇 년도에 나의 수치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내가 관리가 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사실은 그 라이프 패턴이 예를 들면 세대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기존에는 개개인이 만들지 못했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은 이렇게도 이제 최종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상을 받은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CES를 가게 되는데 가서 저희 제품과 저희 기술들을 전 세계에 좀 잘 알리고 오고 혹시라도 오늘 저희 주주님들께서도 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은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저 오늘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정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 바이오 데이터 NFT인데 앞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관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제 첫 번째 화면의 배경이 요거였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데 이게 뭐냐면 저 소리는 제 심장 소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 심장 세포입니다. 제 심장 세포로 제 심장 박동 소리를 넣어서 만들어낸 NFT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제 NFT를 살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내년에 2회 저희 컨퍼런스에서 제가 오 작가님의 이 NFT를 저희가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게 말도 안 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의 세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텐데 요거는 진짜로 제 심장세포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 자녀, 부모님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세포와 생명을 제가 메타버스 세상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포를 다루니까 이제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개발 순서는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세포를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심근세포라고 해서 제 심장에다가 주사기를 넣고 한 건 아니고요. 비의료적인 방법.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게끔 방법으로 세포를 채취를 해서 채취된 세포를 통해서 원하는 세포로 이제 바꿉니다.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심장세포가 가장 직관적으로 심장세포를 한 건데 오 작가님이라면 뇌세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세포들로 만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다양한 세포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 보여드린 요 NFT는 그런 정보들은 없고 제 소리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원한다는 유전체, 단백질, 대사체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지도 세포일 필요는 없죠. 사실 세포가 아니어도 되고 세포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NFT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활용하는 이런 거 이제 저의 꿈은 요거는 비트모빌 레이어 2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대사체나 유전체 같은 것들을 집어넣은 거고, 요거는 이제 뇌세포입니다. 예, 제 뇌세포는 아니지만 요거는 저랑 같이 협력을 하시는 분의 뇌세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특허가 아마 2021년도에서 뭐 요즘에 이제 특허가 4개 정도 출원을 했고 두 개가 등록이 됐는데, 뭐 세포를 활용한 NFT 제작을 위한 세포 확보 방법, 세포를 활용한 NFT 제작, 그다음에 NFT를 이용한 바이오데이터 저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원작 증빙을 위한 세포 추출물 기반, 나노필름 이렇게 관련해서 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 인증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시동을 켜는데 딱 시동을 켜져질 때 뭔가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뭐 블록체인화된 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나임을 인증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미로 시동을 켤 때 뭐 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이렇게 막 두근두근 되면서 뭐 켜지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아니면 뭐 노트북 같은 거에도 쓸 수가 있고, 다양한 이런 NFT 개발, 인증 개발 이런 것들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비코이긴 하지만 주주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여기 계신 주주분들께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올 한 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작가님을 비롯해서 상무님 그리고 모든 주주님들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주님들 재밌게 들으셨죠? 네. 이 우리 홍진희 교수님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에게 내 주식을 좀 나눠줘도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통하는 주주님이 있으면 그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셨는데 혹시 지금이 뭐 아직 10시 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오 작가님은 뭐 열심히 사인하고 계실 테고, 뭐 식당이 뭐 이제 한 11시쯤 되면 열 테니까 저희가 뭐 우리 주주님들 밥 드실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마시고, 혹시 진짜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홍 교수님 계실 때 질문을 하시면 뭐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질문하실 주주님들 계십니까? 손 들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 친구는 좀 이제 좀 이따가 그러고 여기 친구. 네, 저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줄까? 네. 너무 말씀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 100%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제 질문을 제가 한번 양해해 드리는 바도 있고요. 제가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어쨌든 사람 인체 전류가 풀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매일 사실 뭐 접촉을 통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 저런 이제 디바이스를 입게 되거나 먹게 되거나 쓰게 됐을 때에는 항상 그게 정체되고 나가지 않게 되는 거고, 이제 혹은 새로운 이제 전류 디바이스가 저한테 오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 건 당연히 활성화가 돼서 좋긴 한데, 다른 면에서 든 생각은 이게 사람의 신체 나이에 따라 그 이제 저항하는 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그렇게 강도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변이 되거나 하게 되면 사실 치명적인 걸 수 있고, 특히나 뭐 나이가 어린 애들이 혹여나 다른 이제 전화를 뭐 장난하거나 뭐 했을 때 쫙을 했을 때 감전사고가 더 일어나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다음 사이드를 생각하는 게 배상 청구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게 사람마다 예컨대 그거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조절을 내 앱에 있다 한들, 이거를 뭐 사람이 잘못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생체적인 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매일 메모에 있을 때 든 생각은 여자든 남자든 재생산 기능이 혹시 떨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 소문에 의하면 와이파이 문제고 블루투스 문제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생산에 대한 리프레시션 캐퍼빌리티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제 제품이 이게 이런 거 제품이 수출됐는데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 없이 입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 회사가 그럼 이 제품들 자체가 혹여나 이런 거죠. 막 디자인이 별로거나 이 디바이스 같은 거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불편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신체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막 뻥tur뻥tur할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최근으로 아주 뭐 되게 굉장히 내가 공부하는 없고 소비자로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충족될 만한 굉장한 그 클리어한 그 똑같은 이거라도 거의 5,000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혹시 그 디자인적인 랜드스케이프 같은 게 있으면 궁금합니다. 네, 정말 제 발표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의류 전문가가 아니고 패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디자인적인 부분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CES 신상 받은 거에는 모든 제품을 다 효성이 만들어줬습니다. 효성이 이제 이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효성 TNC 그룹에서 저희 가먼트 제작을 한 20벌 정도 다양한 색깔로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었고, 근데 저희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구조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발표할 때 놓쳤는데 어떠한 배터리도 없고 어떠한 전선도 없고 어떠한 장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 제품을 보면 그냥 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배터리도 없고 전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옷이고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 미세 전기 에너지를 특정 부위로 전달을 하고자 여기에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그 전이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조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피레침 같은 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그 미세 전기 에너지를 여기로 모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로 모아준 다음에 여기를 모아준 것이 세포에 전달이 될 때는 전기장 형태로, 일렉트릭 필드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 마지막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조 기술이고 배터리도 없고 그다음에 전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디자인을 못해서 그렇지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과 만나면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그게 이제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원단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특수한 배터리나 전선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옷인데 물론 제 양복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넣으려면 여기 경제성을 따라서 기술을 넣고 여기에 자격이 되게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옷이니까 당연히 지금 구조를 만드는 건 아마 실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구조 기술이고 어떠한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떠한 제품에도 그다음에 특정 디자이너가 그 제품에 사용하고 싶은 어떤 원단이나 아니면 그 제품 사용하고 싶은 기본 물질들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올해 초에는 파리의 LVMH 본사 가서도 이 기술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어떤 그런 원료 원단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디자인을 잘해주시는 분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디자인 부분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이제 질문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전달이 되니까 세포한테 전달이 되는 거는 미세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정전기도 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따가움을 느끼잖아요. 그건 이제 보통 한 몇 볼트 정도 되는 따가움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이렇게 세포 아까 이제 제가 학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항노화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가 텔로미어 길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 말씀드렸고 마지막이 이제 세포 자체의 대사 안전성을 말씀드렸는데
세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직 마이크로 암페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도 기본적으로 그 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도 전위가 있고 어떤 그런 거에 그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전위에 맞게 그 정도의 마이크로 암페어를 실제로 저희가 지금 레깅스를 입고 무슨 그 전파 무슨 지능 안전원 이런 데 가서 이제 실제 이제 안전성 체크를 해봤을 때도 딱 한 40에서 50 정도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이제 그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전기 에너지가 세포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닐 때 여기에 발생하는, 예를 들면 여기 세포로 자극하고 싶다면 여기에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가 그 정도고, 여기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여기로 전기장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몸에는 전혀 정말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저도 좀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몸에 해로울 일은 정말 빵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혀 이게 전기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할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이게 걸어다닐 때 하는 거 말고 이거는 진짜 위험할 게 없고, 지금 이제 이게 꽂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옷을 입고 손을 대면은 에너지가 안 오거든요. 여기 제가 이거 안 오는데 이게 꽂혀 있으면 이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90 몇 %는 요 노트북으로 들어가지만 몇 %는 이제 새어 나오는 게 있고 그냥 없어지거든요, 공기중으로. 근데 이제 제가 딱 손을 대면 아니면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으면 이제 글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세포한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위험할 수 있는 걸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 전기 코드가 우리 여기 콘센트의 요 코드는 요거 같은 경우는 LG에서 65W로 패스트 차저라서 LG에서 만들었고, 여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기준 만족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새어 나오는 게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디 만약에 좀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막 인증 같은 거 안 받고 막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막 엄청나게 새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위험할 수는 있겠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만든 여기서 구조적으로 만든 것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한 어떤 인증 같은 것들은 열심히 받아놓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변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님이 얘기하셨는데 물 좀 주세요. 아, 네. 그 전기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 산업을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전기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명성 민구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열심히 기반으로 아까 토큰 얘기도 했었고 NFT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 이거는 웨어러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웨어러블에 대한 앱도 있었고, 근데 그 착용을 했을 때 앱에 연동되면 운동하는 양이나 키로수나 아니면 그 전기가 얼마나 쓰고 대충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무브턴 같은 거를 했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웨어러블에다가 NFT를 장착해서 내가 이만큼을 활용했을 때 모빅이나 아니면 모빅 기반의 벨이나 레이어 2 기반의 토큰들을 이게 주는 사업 같은 거 생각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나 싶어요. 아, 네. 생각해본 적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뻗어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게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블록체인 전문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고 상상이 좀 부족했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특정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공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는 다른 프로젝트들 보면서 저도 상상은 해봤습니다만 어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보다 훨씬 더 블록체인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좀 조언이나 가르침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같이 하자는 얘기죠. 또 질문이 많으시지? 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먼저 하세요. 우리 선생님. 네. 아니, 찬 씨 말고 좀 해요. 무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있습니다. 마이크 마스크. 마이크. 말씀해주신 하이브를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여기 제품이 한 5가지 제품이 지금 있고 저희 모빙웨이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 20개 해당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모빙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5가지 제품도 저희 그 비트모빅의 카페와 연동해서 입점하실 계획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기 계신 주주분들과 작가님과 성우님이랑 기회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되겠어요. 참이씨 질문 앞에 나왔습니다. 네, 과학자는 디자이너고 과학자는 엔지니어라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남이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다가 증명시킨다던가 하는 게 그 행동 패턴 분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공학자적인 상상력에서 기반한 논리가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이제 유전자 NFT 작가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유전자 NFT 같은 건 아마 가기 전에 어떤 허들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머리카락으로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한 정보 같은 정도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그 앱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나라는 사람을 정의를 할 때 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소속이나 이런 것들,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어떤 바이오 정보로 나를 인증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맨날 예를 들어서 맨날 나는 정확하게 새벽 4시 52분에 깬다. 매일. 그러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나라는 사람이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바이오 정보로 나라는 사람을 인증하는 방법은 기존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앱을 통하면 거기서 그런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만약에 그것들을 이제 NFT화 시켜서 거짓을 넣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어쨌든 내가 넣는 정보는 그렇게 되고 알고리즘 통해서 계산되는 정보는 이제 그건 거짓이 아니라 계산이 돼서 그냥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은 그렇지만 그냥 그리고 살다 보면 그 데이터의 패턴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거짓말을 가끔 넣는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패턴이 생기고 그냥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앱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NFT로 계속 뭔가 증명이 된다면 이제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비싼 데이터. 사실은 제약회사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서 너무너무 갖고 싶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가지고 대형 임상시험을 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난번 코로나 때 사실은 화이자랑 모더나로부터 또 그런 일들 좀 당하기는 했죠. 미국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한테 백신을 주면서 어떤 리포트는 우리한테 다 해야 된다. 누가 어떻게 아팠다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예로 같이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머리카락 가지고는 조금 성공률이 떨어지고 어떤 뭐 타액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유명한 분의 NFT를 만든다고 하면 그분 허락 없이 지금 저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요 일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박사님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분조차도 그냥 머리카락만 가지고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허들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여기 계신 주주분께서 내가 아이가 너무 이쁜데 아이가 요 이쁠 때 사실은 이제 그 세포는 시간 개념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돌잔치 했을 때 아니고 딱 그 특정 시간에 세포를 가지고 한번 NFT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저랑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절차라면 이제 실험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 머리카락만 딱 가지고는 아마 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홀 지놈을 한다고 하면. 그럼 부모 욕심 아닌가요? 네? 그럼 부모 욕심 아닌가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실 좀 이 기술의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사실 근육 세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회복에도 촉진이 되고 어떤 미세 그 일렉트로닉 필드 이 전기장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세포의 기능적인 부분을 촉진시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포 내에서 세포막의 투과도를 높이는 건지 아니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를 높이는 건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드립니다. 네. 가장 재미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관심이 많아서. 네, 일단은 기술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걸을 때 마찰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전화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화 이동이 되는 것이 이제 그냥 없어집니다. 여기 전기는 여기서 그냥 없어집니다.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 부분이 그냥 좀 빨갛게 파랗게 되고 이제 없어지는데 제가 여기 예를 들면 여기를 전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여기의 구조에서도 전이 차이가 이동을 하게끔 하는 구조를 억지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구조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피부에 접착되게끔 하고 이걸로 전달되라고 여기는 이제 뭐 조금 더 얘랑 여기 있는 구조랑은 전이 차이가 발생하게끔 일부러 만듭니다. 일부러요?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게끔 해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여기서 발생한 게 여기가 전이차가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일로 그 에너지가 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0만큼 발생을 했는데 10만큼 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쪽은 좀 살짝 전도성이 있고 한쪽은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전도성이 있는 부분은 뭐 10만큼 온 게 한 8만큼 가고 그다음에 없는 부분은 뭐 한 1만큼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순간적으로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해 놨다니까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평형을 더 이룹니다. 평형을 이루는 순간에 여기에 전기장이 주변에 평형을 이루면서 전기장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 있는 세포에 자극이 되는 그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신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여전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히 그냥 교과서에서도 알려져 있는 가장 흔한 거는 우리 세포의 막에 이제 수많은 이온 펌프들이 있는데 그 이온들의 트랜스포테이션을 퍼실리테이트 한다. 그래서 셀을 바이탈레이션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러니까 세포가 바이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촉진된다. 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세포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회색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파란색이 다 전기 자극이 있는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글씨가 안 보일 텐데 이게 ATP 프로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ATP 세포가 아마
고등학교 때 생물을 할 때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몸이 이제 이런데 저장하는 이런데 막 팻에 저장하는 에너지는 이제 은행에 있는 에너지고 세포가 갖고 있는 ATP 에너지는 주머니에 있는 캐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ATP 에너지가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 또 확인을 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피부에 있는 세포, 더마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운두를 빠르게 치유를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가 그 세포가 합성을 해내는 단백질이나 성장인자, 특히나 이제 피부 세포가 합성해내는 어떤 그런 좋은 인자들의 프로덕션이 더 여기 올라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FGF2나 VEGF 같은 성장인자들이 더 많이 합성된다. 그 말은 즉슨 세포의 메타볼리즘에서 그런 것들을 합성하는 어떤 능력이 바이탈라이제이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요것들이 이제 조금 더 진 레벨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2종 정도의 세포, 그 다음에 한 5종 정도의 동물,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의 사람 임상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좀 더하면서 여러 가지 좀 메커니즘적인 것도 더 많이 증명을 해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똑똑해지는 느낌이죠. 질문이 뭐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사업화 이런 쪽으로 한 2개나 더 하고 그리고 교수님 필요하실 텐데 도와드리고 우리도 현실화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말 딱 궁금한 걸 보이다 이런 분들이 하나 정도 없어요. 모빅을 어떻게 접하게 되시고 어떻게 참여하시게 돼서 계기가 제가 블록체인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한 2017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습관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좀 공부를 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 블록체인과 제가 하는 일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를 그냥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액션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저도 강의도 이제 인터넷으로 줌 강의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줌으로 강의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고 이 학생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줌 말고 방법이 없나, 요즘에 뭐 좋은 장비들 많던데 하면서, 저는 사실 장비 같은 걸 엄청나게 빠른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 하도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서 이런 거를 내가 좀 해서 좀 소규모 강의 같은 데서는 좀 가능하다면 저기 뭐 LG 플러스 같은 데서 좀 후원을 받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그 앱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소통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그런 거부감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 세계를 좀 더 접했습니다. 이것저것 더 해보고 오큘러스를 끼고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여전히 개인적으로 게임을 엄청 즐겨 하지 않는 저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고는 하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뭐 좀 젊은 친구들, 로블록스 이런 거에 빠져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케이인데, 정말 좀 나이가 점점 있으신 분, 아니면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심리적인 배려가 여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만약에 아바타가 있는데 그 아바타에 이게 결국에 아바타지 내가 아니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내 연구와 뭔가 점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 진짜 생명을 한번 넣어보자 해서 NFT를 생각을 하게 됐고, 예를 들면 아바타인데
뭐 우리 아버지 아바타인데 아버지의 실제 어떤 세포들 같은 걸 넣어놓으면 세포가 아니더라도 저런 닭똥소리 같은 것도 넣어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긴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만약에 돌아가시면 살아계신 전에 저런 세포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갑자기 내년에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어떤 거를 뭐 더 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도 좀 담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에 유전자 정보라도 좀 담아놨으면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NFT, 블록체인, 코인 뭐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공부를 했는데요. 오태민 작가님은 알고 있었죠. 사실은 공부했던 사람치고 모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영상들 가끔씩 올려주시면,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지혜 좋고 좀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책도 좀 보고 그렇게 알고 있던 차에 사실은 제가 상무님 처음 뵀을 때 상무님이 저한테 5호를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 이유는 언제쯤 제가 상무님을 만났는지 아마 주주님들께서 그런 예측이 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쯤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오테버스를 구독하면서 사실은 비트무빅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그때는 못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못하겠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작가님 강연을 좀 들을 때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이공계고 기술을 보는 사람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문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인문학이 필요하고, 기술을 개발할 때도 심지어는 그냥 인문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뭐 화학적인 것을 할 때조차도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이 현상들을 이해하면서 이것들을 바라보니 또 다른 깨달음이 느껴지고 또 다른 개발을 더 많은 공학적 상상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요거를 제가 한번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서 좀 가르침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오늘 두 가지 중에 이제 후자 부분이었습니다. NFT 관련한 거로 이제 처음 연락을 드려서 저한테 이제 이런 특허가 있고 사실 예전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 한번 뵙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상무님과 먼저 상무님을 먼저 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도 같이 뵙게 됐습니다. 오 작가님이 뭐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었는데 제 목욕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가는데 두 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딱 한 명 질문만 더 받도록 할 텐데 마상님 꼭 궁금해. 나중에 내가 안 물어보면 전달해 드릴게요.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손 올려드리고 있죠. 끝에 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전기를 보면서 큰 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NFT를 인지에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 몸은 저희가 제일 잘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말씀하신 전기를 발생하는 전자기를 어떤 특정 인력을 컨트롤하는 대신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추적을 해서 그거 NFT에 다 형상을 해서 어떤 그림을 제일 많이 쓰고 NFT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부합하고 아니면 염증이 갈 수 있고를 추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병원에 갔을 때 환자가 직접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NFT를 보고 이 환자는 평소에 어디에 많이 하중에 가는구나,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나아가서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족해지는 국민의 물리적 능력을 보존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발전시킬 수 있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향후 발전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건 약간 기술적 계획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비즈니스적 계획보다는 근데 기술적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을 가장 쉽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하고 어떤 그런 인증 같은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옷, 양말 이런 것들이었어서 이제 어페럴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연구는 어느 정도 마쳤고 이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가 주름 패치나 마스크, 화장품, 그다음에 탈모, 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정도부터는 이제 식약처에서 적어도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센싱 이런 거랑도 연결이 돼서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이 기술을 에너지1으로 해서 의료기기까지 실제 발전을 해나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이미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중에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랑 좀 적용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저희 연구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도전해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네, 이 사업화하는 거는 이 용 교수님하고 작가님하고 논의할 일이고 저는 발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자 이상 긴 시간 우리 주주 모임 자리에 빛내주신 홍 교수님께 다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1시 10분 전인데 거의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주 풍성한 모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고 12시 또 줄을 서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총과 컨퍼런스 좀 별개여갖고 일단 다 퇴장해 주시고 식사하시고 개인정지 하시고 줄 섰다가 거인의 정원에 티켓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